네,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자,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창에서 창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창 메뉴에서 먼저 선생님들께서 작업 영역을 조금 세팅을 기본으로 다시 필수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많이 달라져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 영역을 필수 재설정 예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필수 부분 원래 처음에 설정되었던 그 작업 영역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다 다시 한번 창 하셔서 작업 레이어, 자, 이 패널은 꺼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작업 내역을 또 클릭하겠습니다. 자, 작업, 어휴, 저희 강아지, 잠깐만요,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짖는 바람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 내역이 있어요. 자, 이 창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이 사이에 끼우셔도 되죠. 그러니까 패널과 패널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끼운다면 이렇게 살짝 갖다 놓으면 얘가 이렇게 끼워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채널, 패스, 작업 내역 이런 식으로 되죠. 얘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 그 다음에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패스 이렇게. 혹시 패스도 나와 있을 텐데 오늘 패스를 사용할 건데 패스가 혹시 없으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패스 여기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 패널들은 이 팔레트라고 하는 패널들은 다 창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지를 꺼내서 펜 도구로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용지는 한 600 곱하기 6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600 곱하기 600. 폭도 600, 그 다음에 높이도 600.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폭, 높이 600.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픽셀로 다 했습니다. 자, 픽셀 600 곱하기 600. 자, 해상도는 72 하면 되겠죠. 해상도는 72. 하고 자, 확인을 합니다. RGB 색상을 하고 자, 용지가 이렇게 좀 꺼내지면 자, 용지에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창이 좀 작게 보인다. 그럼 확대를 조금 하고 돋보기 툴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죠? 확대되고 창 자체도 드래그해서 넓히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운 거 연습하시는 거죠. 자, Alt키를 누르면 돋보기가 축소할 수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Alt키를 띄면 클릭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도구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꾹 누르시게 되면 이게 펜 모양이 있어요. 펜 모양. 이 모양입니다. 네, 이 모양. 네, 펜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펜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펜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옵션 메뉴를 보게 되면 패스가 있고요. 여기 패스를 열면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양. 자, 모양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모양 만들어 놓으신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타원도 있었고 대각선도 있었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뭐 여러 가지 단풍 모양도 있었고 하트 모양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도형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패스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 선택 영역을 지정하듯이 그런 선택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패스를 선택해 가지고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는 안에 그러니까 색이 칠해진 어떤 검정색을 칠한다든가 아니면 뭐 파란색을 칠한다든가 해서 모양을 만들 때는 여기서 모양을 선택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패스를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영역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점선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그 선택 영역. 그런 걸 만들 때 패스를 합니다. 제가 패스, 펜도구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패스를 선택이 됐습니다. 자, 먼저 얘를 펜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선을 그려보고 싶어요. 자, 직선을 그리면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끝에서 클릭하면 이게 직선이 그려지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위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이 다시 끝점이 되겠죠? 자, 시작점이 다시 끝점으로 오면 여기 펜에 동그라미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을 했어요. 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작점으로 뭐 이어서 그리기가 안 되잖아요. 이어서 그려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컨트롤 키하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컨트롤 키와 클릭. 네,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다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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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에 시작점에 만나면 하나가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얘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레이어라는 곳에는 그대로 배경이 있고요. 패스라는 패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패스라는 패널이 이거 없으면 제가 패스라는 패널은 창에서 이 패스 얘를 선택하면 이 패스 패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패스에 보면 작업 패스라고 해서 뭔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영역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작업 패스에 이런 게 하나가 생긴 거죠. 그쵸? 얘를 선택하고 밑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 밑에 이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선택 영역을 하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패스에서요.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패스를 선택하고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선택 영역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선택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한번 왼쪽에서 색상을 여기 색상 피커에서 전경색을 하나 바꿔볼까요? 전경색을 선택하셔서 선생님께서 아무 색이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저는 하늘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경색을 선택하고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색칠하는 거는 이쪽에서 깡통이었죠. 깡통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요. 전경색을 선택을 해서 저는 하늘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칠하는 곳에 깡통 선택을 합니다. 자, 깡통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 하나가 같은 패스이기 때문에 여기만 칠해도 같은 패스에 이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컨트롤 D로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다시 한번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이 하나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색을 못 칠하는 것 뿐이죠. 직선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패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패스를 누르고, 자, 일단 뭐 레이어를 눌러도 다시 패스 눌렀다 레이어 누르면 이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패스 눌렀다 레이어를 누르면 이 직선도 나타나요. 자, 이렇게 패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직선만 그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펜틀은 이제 벡터를 생성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픽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맵으로 표현이 된다면 얘는 이제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벡터 형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픽셀하고 이 펜틀이 사용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까요, 선생님? 자, 저 동그라미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세요. 자, 이 펜틀에서 곡선은 제가 한번 이게 클릭을 했습니다. 한번 선생님들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하는 데서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먼저 보세요. 자, 클릭하고 움직입니다. 띄지 않고. 그러면은 위에 모양이 만들어지죠.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마우스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쪽 왼쪽에 있는 요걸 갖다가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향 지시선이죠. 말하자면. 이 방향 지시선이 위쪽에 있는 이 방향 지시선은 왼쪽에 이 그림의 한 절반을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직 얘를 덜 그렸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이 방향 지시선에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으면 Alt 키를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방향 지시선은 잘라줄 거예요. 자, Alt 키를 눌러서 이 점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방향 지시선은 없어지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클릭하고 다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의 동그라미 모양이 만들어지면 다시 Alt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저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해요. 자, 뭐 상관없어요. 자, 일단 연습이니까 클릭하고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자, 끝점이 시작점으로 오니까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는데 얘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펜 도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펜 도구를 누르게 되면 여기 기준점 변환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기준점 변환 도구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기준점 변환 도구를 클릭하고 제가 여기서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나타나요. 그 기준점이요. 여기 점이 나타나죠? 그때 자, 얘를 지금 제가 기준점 변환 도구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이 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클릭하고 움직여 봅니다. 자, 띄지 말고요, 마우스를. 자,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거 앵커 포인트가 살아나요. 그때 제가 마우스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앵커 포인트 이쪽을 하면은 왼쪽이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요.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점이 나오면 클릭하고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면 마우스를 띄어서 이쪽 점에다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 50% 정도가 이게 절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곡선이 나타나죠?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있죠, 선생님. 이 부분. 이 부분을 자,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자, 일단 뭐 이쪽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다시 얘도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거 앵커 포인트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도 움직여요. 움직여서 놓고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양이 안 이쁘긴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점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있죠. 방향키로 화살표키로 이렇게 내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면 이동이 돼요. 이 점이. 그죠? 자, 한번 해보십니다. 자, 다시 제가 이 조절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이게 기준 변환하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인터가 나타나면 자, 방향키를 올리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면 이동이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내리고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꾹 눌러서 움직여주면 이 앵커 포인트 나오면 오른쪽 이쪽을 곡선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을 움직여야겠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곡선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십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는 조금 올라가야겠다. 그럼 올라가고. 자, 그리고 완성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됐죠. 그죠? 완성이 되면 여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자, 얘가 이 뒤에 여기 있죠, 선생님. 얘도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준점 반환 도구에서도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완성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색깔을 칠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패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얘도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종이 하나에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패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여기 패스 생성하는 게 나오죠? 그죠? 다르게 하겠다. 그럼 패스를 하나 생성하고 이제 같이 얘를 또 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선생님, 자, 일단 얘를 색칠하면 얘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 변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딴 색을 해볼까요? 딴 색을 합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그냥 그라디언트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라디언트 색칠하는 걸 깡통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도구로 하고. 자,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같이 선택이 됐으니까. 얘는 하나의 지금 같은 패스죠? 새로운 생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선택하면 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D 합니다. 자, 일단 지금은 저희가 동그라미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곡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곡선과 직선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 밑에다가 자, 직선부터 한번 곡선부터 해볼까요? 자, 클릭 하고 이쪽을 클릭해서 움직이고 앵커 포인트를 Alt 키로 잘라주고 클릭, 클릭, 클릭 금방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시작점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잘 맞추면 클릭, 안 되면 컨트롤 키로 주간해서 클릭 해주시면 되죠. 자, 일단 만들기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하니까요. 자, 클릭. 자, 이쪽에다 놓고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자, 요렇게. 자, 하고, 앵커 포인트로 여기를 Alt 키로 잘라주고, 다음에 요 정도 와서, 저는 요 정도 이렇게 살짝 줘볼까요? 자, Alt 키로 이렇게 잘라주고, 끝에 와서 클릭하고 움직여주고 곡선을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준점 변환 도구를 가지고 전체를 선택해서 점이 나오면 이 점을 만약에 이 점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면 이 점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쪽을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양도 조금 다르게 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해서 여기서 클릭해서 눌러주고 양쪽 앵커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조절하든 이렇게 조절하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 클릭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할 때는 여기 동그라미를 끌어다가 여기서 얘 선택하고 클릭해도 되고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영역이 선택이 되죠. 지금 선생님 제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했더니 완성된 거는 영향을 안 받고 완성되지 않았던 두 개가 영역이 색이 칠해지지 않은 건 이미 모양 도구로 색이 칠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로 색이 칠해지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이 패스 자체에서
작업 패스라는 곳에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패스 7이 있고 획이 있어요. 그죠? 획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자, 획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뭐 연필로 할 거냐,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우개로 할 거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브러쉬로 하겠느냐? 네, 연필로 해볼게요. 연필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정경색으로 얘가 이거 색이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정경색으로.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색깔을 이거 바꿔볼까요, 선생님? 정경색. 자, 정경색을 다른 색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고,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7 들어가도 돼요. 7 들어가도, 자, 여기서 또 정경색으로 선택이 돼 있죠. 그 배경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색으로 하면 정경색 하늘색으로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작업 칠하는 거나 그라디언트 도구나 이런 걸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 곡선을 이용해서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펜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자, 클릭하고 이렇게 국화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저기 앵커 포인트를 잘라줘야 되니까, 자, Alt 키를 누르고, 자, 여기다가 클릭해서 돌려주고 꽃잎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고,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선생님? 클릭 돌리고 자르고 여기다 놓고 클릭 돌리고 모양이 만들어지면 Alt 키로 클릭해서 잘라주고, 자, 클릭 돌리고 잘라주고, 자, 클릭. 자, 예쁘게. 자, 저 예쁘진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한번 연습하시는 거니까, 처음 연습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패스 작업은 사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제 뭐 업무에 사용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잘 만드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일단 꽃잎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일단 여기까지 완성해 놔보세요. 자, 완성이 되셨을까요? 자, 그럼 펜툴에서 이번에는 위에 옵션 바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한번 펜툴을 선택하고 위에서 이 밑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도 모양 결합이 있고 전면 모양 빼기가 있고 이런 게 있죠. 패스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제 결합하기를 한다면은 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뭘 그림으로 우리가 영역을 선택했을 때 이어서 그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결합이고요. 이거는 어느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영역에서 뺀다는 얘기고 교차를 한다는 얘기고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면 빼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전면 모양 빼기. 빼기를 선택하고 요 안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클릭, 돌리고, 자, 클릭, 그냥 돌립니다, 저는. 클릭, 돌리고, 자, 클릭,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시작점, 끝점이 시작점을 만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얘를 패스에서 끌어서 밑에 있는 이게 선택 영역 만드는 이 부분을 끌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끌어서 선택 영역에 갖다 놨어요. 일단 여기 영역이 선택이 됐죠. 얘까지 선택이 됐네요. 밑에서. 그죠? 뭐 할 수 없어요. 일단 종이를 우리가 여기서 새 패스를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로 다 보인다고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업 내용 여기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가서
그라디언트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그라디언트로 하고,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꽃색이 나타나기 좋은 거, 예쁜 거 아무거나. 뭐 이것도 좋고, 무지개색도 좋고, 아무거나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드래그 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드래그 위에서. 그럼 이 꽃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뚫렸잖아요. 왜? 아까 빼기를 했으니까. 네, 똑같아요. 그 영역을 이제 빼기를 했더니 패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컨트롤 D에서 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도 선생님 여기 펜 도구에서 이제 기준점 변환 도구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는 이거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안 생기죠. 이미 이제 얘가 모양 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 물론 패스를 한번 가볼게요. 패스. 패스해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선생님. 안 되네요. 여기서도 안 돼요. 자,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X를 닫습니다. 얘는 연습했으니까 아니요 합니다. 자, 종이에 다시 한번 꺼냅니다. 600 곱하기 600으로 꺼내겠습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자, 600 곱하기 600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우리 이 체크 표시 있죠, 선생님. 이렇게 체크 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크 표시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체크 표시. 브러쉬가 너무 두껍네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펜 툴로요. 자, 펜 도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여기가 패스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패스인지 확인을 하고요. 자, 먼저 일단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자, 저는 이 밑으로 클릭을 하고 자, 위에서 제가 좀 먼저 만들어 놔야지 선생님들께서 아, 이렇게 만들라는구나 생각하시겠죠. 자, 저처럼 한번 일단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저는 여기서 Alt키를 눌러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조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Alt키로 잘라주고 다음에 이쪽에서 곡선을 약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일단 곡선을 일단 이렇게 줍니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렇게 V자 모양을 하나 일단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자, 일단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셨다면 이제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좀 만들어 보십니다. 자, 저는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좀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넓이도 좀 넓히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절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리고 옆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양이 적당하게 되도록. 자, 일단 저는 위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위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그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더 높이로 이렇게 올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위쪽으로 조금 올리고. 자, 여기도 위치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리고 옆으로 좀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위치는 되고 이제는 곡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곡선을 저는 여기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변환 도구에서 이 점에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일단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마우스를 띄고 그때 이쪽을 곡선을 준다면 살짝 이렇게 곡선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곡선을 안 준다면 뭐 선생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이쪽만 곡선을 좀 더 줘도 되겠죠. 그죠? 직선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럼 직선을 만들고 이렇게요. 자, 이쪽은 좀 더 부드럽게 다시 하고 싶어요. 여기요. 자, 얘를 해가지고 앵커 포인트를 나타나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다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쪽은
조금 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좀 멋진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쪽도 얘를 클릭을 하고 움직여서 돌려서 움직이시면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얘도 살짝 여기다 곡선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안쪽으로 곡선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컨트롤 클릭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럼 아까부터 좀 보기 좋게 됐죠? 그죠? 그리고 자, 조금 기다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되셨나요? 되셨다면 패스를 선택하고 자, 동그라미 밑에 있는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레이어 패널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패널 선택됐으면 이동도구 있죠. 이동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동도구를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원하는 곳에다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다음에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그라디언트로 한번 칠해 보죠. 그라디언트 도구로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하고 저는 이런 색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저는 대각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서 위로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냥 이런 모양이 들어갔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컨트롤 D로 영역 해제를 하면 이게 완성이 되겠죠. 됐나요? 자, 레이어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얘를 완성을 했어요. 됐죠? 이렇게 이미지를 도형을 만들든가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이렇게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그냥 여기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펜도구에서 자유 형태 펜도구가 있어요. 이건 버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버전에서는 이게 없어요. 자, 얘는 이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연필처럼 그리는 거예요.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거예요. 되게 편하네요. 그죠? 꽃을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그리겠죠. 그리고 제가 얘를 패스 패널에서 얘를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색상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한다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겠죠.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얘가 버전이 높은 데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낮은 버전에는 없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펜도구로 도형을 패스를 만들 수 있구나. 요거 요거 형태 펜도구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D.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펜도구를 잘 사용을 해야지 이제 곡선과 직선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X를 닫겠습니다. 얘는. X를 닫고 아니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펜도구로 그 형태를 따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동차라든가 어떤 이제 캔디 모양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그냥 형태를 따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런 펜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한번 아무거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이때 이미지를 좀 어린이도 좋고요. 강아지 저 있는데 강아지 가져오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아무거나 가져오세요. 뭐 사과를 갖고 오셔도 되고 아무거나 갖고 와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가 좀 작으니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펜 도구를 이용해서 자, 펜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영역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연습 삼아서 이 영역을 한번 선택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사과를 갖고 왔으면 사과, 아니면 어린이를 갖고 왔으면 어린이, 그 이미지를 한번 그대로 따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이어서 위에가 패스인지 보고요. 패스인지를 보면서 한번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고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서 Alt키로 자르고. 자, 안 될 때는 이거 어렵다 그러면 클릭 하시면서 가셔도 되죠. 대신에 이 이제 점을 저런 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요런 게 많이 생성되게끔 많이 찍어줘야 되겠죠. 근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좀 빠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클릭 하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클릭하면 보통 직선이 나타나긴 하죠. 이렇게. 직선이 나타날 곳은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 곡선이 나타나는 곳은 이게 돌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죠? 제가 여기도 곡선이죠. 약간 클릭하고 돌려주고 잘라주고 Alt키 누르고, 여기도 곡선이니까 이만큼 해서 클릭하고 돌려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고 돌려주고 잘라주고. 직선되는 부분은 그냥 클릭 해도 되고요. 자, 곡선도 그냥 클릭 많이 해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 올가미 자석 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빈도수를 많이 나타나도록. 자, 클릭 해주면 돼요. 자, 이거 귀찮으시면. 그래서 시작점을 끝점이 만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패스에서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선생님. 자, 패스에서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일단 선택이 됐습니다. 레이어를 갖다 놓고 레이어를 놓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여기에다가 올려놔 볼까요? 여기 맨 밑에 여기 레이어 생성하는 거 있죠? 얘죠? 요거 레이어 생성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레이어 생성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위에 자, 선택 영역 위에 얘가 여기 하나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선택이 되면 이 영역 자체는 위아래가 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거를 선택하면 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여기 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제가 여기 하늘색이죠? 하늘색을 깡통으로 한번 칠해봅니다. 깡통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색이 칠해지겠죠? 그리고 눈을 감겨볼게요. 이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고자 할 때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갖다 놓고 이 패스로 펜 툴로 이용해가지고 패스로 영역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가 되겠죠, 선생님. 그죠? 자,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요거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색으로 또 칠해봅니다. 네, 칠했어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그라디언트 툴이 들어가죠. 자, 다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D로 해제하고 또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가능하죠. 컨트롤 T 하게 되면
자, 얘가 크기 조절도 되겠죠. 이미지가 일단 만들어진 거니까. 그죠? 자, 회전도 되고, 자, 좌우 대칭도 되고, 상하 대칭도 되고, 자, 뒤집어지기도 하고, 회전도 되고, 마음대로 되겠죠. 크기도 조절되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거에다가 편집해서 엔터, 우리 보면은 여기 변형해서 선생님들께서 왜곡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점이 또 얘가 원하는 대로 또 왜곡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원하는 모양이 된다면 왜곡 모양이 되겠죠. 그죠?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그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자, X를 닫고요. 아니요 하고 한 번 더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연습입니다. 자, 파일 열기 하시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오렌지나 사과 둘 중에 하나 갖고 오셔서 자, 오렌지 여기 가져볼까요? 오렌지나 사과. 거기서 이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요런 거 있죠, 선생님. 이 부분을 따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해보든지 여기 외곽선도 칠하고 이제 오렌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영역도 칠하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패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팩 하면은 이 선의 외곽선이 칠해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하면 칠하면 칠이 되겠죠. 그죠? 자, 얘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얘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다 되셨을까요? 그럼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일단 펜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펜 도구를 이용하고 위에가 패스인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일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직선은 클릭, 클릭. 자, 곡선은 제가 6위까지 하고 클릭해서 돌려줍니다. 자, 그럼 한 번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잘라주고 다시 자, 시작점 있는데 와서 클릭하고 뛰지 않고 바로 이어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패스 영역에서 이게 패스 패널이죠. 패스 패널에서 작업 패스 생성된 모양이 여기 보여요. 검정색이 하얀 걸로. 그럼 여기를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밑에서 동그라미, 이게 점점점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획을 하면은 자, 이 바깥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획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이 그림에서 저는 직접 한 거예요. 선생님. 영역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만약에 레이어를 하나 놓는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그림 자체에다가 여기다 색을 칠하려면 그대로 바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하나 놓고 이 위에다 하면은 밑에 있는 배경은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 지금 선택한 이 영역이 색이 칠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영역이니까 편집해서 7 여기 있습니다. 7 그다음 획이 있습니다. 획을 합니다. 자, 획을 제가 색상을 여기 하늘색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파란색으로 하고 확인을 하고 자, 획이 폭이 5면은 굉장히 두껍겠네요. 한 3 정도 한번 해볼까요?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얘가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에다 칠을 하겠다. 위 안에서 해도 되지만 뭐 여기서 칠해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그라디언트로 하겠다. 그럼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색이 칠해지겠죠. 그러면 컨트롤 D로 해지게 되면 자, 제가 이 눈을 가리면 이러한 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동 도구로 얘를 끌어서 갖다가 놓고 컨트롤 T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밑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패스 영역이. 자, 컨트롤 상관은 없어요. 얘를 열으면 이렇게 열어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잖아요. 영역 자체만 이 패스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거는 얘를 또 지울 수가 있죠. 선생님이 밑에 있는 패스는요. 자, 여기서 레이어에서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배경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레이어 삭제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이 배경 레이어는 없어지고 이 패스 됐던 요것만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패스를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지울 수도 있죠. 이거 삭제하면 이해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얘는 만들어진 거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도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컨트롤 T로 해서 이제 변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를 닫겠습니다. 모양 도구를 조금 몇 번 더, 도형 도구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600 곱하기 600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 도구가 있었죠? 사용자 정의 도구 모양인데 이런 모양 도구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하단에 보시면 모양 도구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햄버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생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한번 색상은 햄버거니까 햄버거 색, 빵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경색을 이렇게 빵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려볼까요? 자, 위에가 그릴 때 패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처럼
그 색상은 나오지 않고 선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양 놓고 그리면 색까지 칠해지겠죠. 현재 선택된 색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을 할 때는요. 자, 만약에 그렸는데 이상하게 선만 나온다. 그럼 여기가 패스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릴 때 보니까 나는 이 공유를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반경이 공유를 나타내겠죠. 이 반경이 20이면 20만큼 이 공률이 지정이 된 거고, 조금 더 크려면은 이 값을 더 줘야 되겠죠. 조금 더 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작업 내역에서 다시 종이를 돌리겠습니다. 흰 종이에다 놓고 작업 내역에서 원래 제목 없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경을 한 30 정도 줘볼까요? 조금만 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일단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색이 빵색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타원을 한번 또 선택해 볼까요? 타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또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겹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서 사각형 도구요. 자, 위에 보시면은 얘도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얘가 모양을 결합하겠느냐, 전면 모양을 빼겠느냐, 교차하겠느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여기 결합은 이어서 그릴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자, 저는 이게 보세요, 선생님. 각각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새 레이어가 자동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따로따로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 버려볼게요. 자, 얘를 버립니다. 위에 거 다시 그릴 거예요.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현재 얘가 지금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어서 그리려면 다시 한번 타원을 선택하고 위에서 옵션 바에서 새 레이어가 아니라 모양 결합을 해야지 이어서 그려지겠죠. 그죠? 자, 모양 결합을 해서 다시 그려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일단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를 병합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이 옵션 바에서 위에 있는 이제 빼기를 해볼 겁니다. 정면 모양 빼기. 정면 모양 빼기를 해서 우리 중간에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서 가늘게 해서 한번 얘를 빼볼까요? 이렇게 뺍니다. 빠지겠죠? 여기도 한 번 더 빼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두 줄로 이렇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 또 이번에는 옆에다 또 이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번에는 얘를 펜도구로 그려볼까요? 펜도구로. 자, 얘를 펜도구를 이용해서 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펜도구. 자, 펜도구를 이용하고 펜도구 말고 그냥 모양 도구를 해볼게요, 선생님. 모양 도구로 이거 수정하는 방법도 해봐야 되니까 자, 모양 도구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도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거 그려졌어요. 새 레이어가 그려졌어요, 자동으로. 왜냐면 이걸 선택을 안 하면 항상 새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를 한번 선택해 보기 위해서 펜도구에서 기준점 변환 도구 있었죠. 기준점 변환 도구로
한번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기준점이 나오죠. 그때 요 밑에 있는 거를 저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만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쪽도 컵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움직여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펜도구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빨대 같은 거. 한번 빨대 펜도구로 그려볼까요? 펜도구로 여기서 저는 이어서 그리려고 하니까 위에서 이번에는 모양 결합 하면 되겠죠. 모양 결합을 하고 여기서 이어서 빨대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자, 그림이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죠? 모양으로 선택을 했더니 모양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클릭 빨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모양 도구에서도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모양 도구로 뭘 그렸는데 얘를 수정을 할 때는 지금 펜에서 기준점 변환 도구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를 다시요. 자, 여기서 기준점 변환 도구를 선택했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중심점 점이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정을 해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선택이 안 됐던 건 제가 레이어를 얘를 선택하고 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택을 여기서 빵을 조금 더 올리겠다. 그럼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중심점을 다시 이렇게 놓고 좀 올리면 얘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얼마든지 연습하시는 거에 따라서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펜 도구를 오늘 한번 사용해 봤어요. 펜툴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GTQ 시험, 포토샵 시험 1급을 본다면 이 펜 도구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에 보통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펜 도구도 잘 활용을 하신다면 포토샵을 조금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겠죠. 자, X를 닫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배우신 김에 이 펜 도구를 한번 더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파일 열기 한번 합니다. 사과 그림이 있었죠, 선생님. 사과 그림 하나 가져옵니다. 사과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펜도구는 좀 까다로워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익숙해지세요. 자, 펜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흐르는 글자를 쓰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제 선을 따라서 이제 글자가 선을 따라 흐르는 글자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펜툴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펜도구. 자, 펜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글자를 만약에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글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글자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더 길게 쓴다면 여기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원하는 데 위치로 또는 글자가 요 위치에 원하는 대로 쓰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펜툴로 그 라인을 일단 패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펜툴로 해볼게요. 자, 펜도구 선택합니다. 자, 펜도구로 해서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돌려줘야지 곡선이 나오겠죠. 곡선 나오고, 자, Alt키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놓고 또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고, 또 잘라주고,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자, 클릭하고, 여기까지 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선을 만들어 줍니다. 패스선을. 이게 패스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선생님. 저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되셨다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해 볼까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원하는 글꼴이나 또는 글자 크기 뭐 이런 부분을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도 정하시고요. 어떤 글자 색으로 쓸 건지. 물론 얘를 나중에 다시 수정할 수는 있지만 먼저 그냥 한번 아무채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영어를 쓰기 위해서 아무채나 영어체를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채.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그냥 36 정도를 일단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선에 흐르는 글자를 할 때는 반드시 위치 있죠, 선생님. 여기에서 글자가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이 돼야지 돼요. 이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글자가 가운데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글자를 이렇게 써갈 거니까 왼쪽 정렬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 돼 있을 때는 글자가 중간에 더 이상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 정렬이나 또는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패스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확대되면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확대되니까 안 보이는데요. 마우스 선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물결무늬인가? 이렇게 생긴 게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이 패스선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제 볼게요, 선생님.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물결이 I자 밑에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때 클릭하고 글씨를 쓰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I자만 나와요. 근데 패스선 위에다가 갖다 놨을 때 얘 I자 밑에 이렇게 물결 문양이가 하나 쫓아다녀요. 그때 클릭하고 글자를 씁니다. 자, 여기다 웰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자, 웰컴. 그냥 한글로 써볼까요? 뭐 아무거나 맛있는 사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영문으로 선택했으니까 저는 영문으로 해볼게요. Welcome to 한번에 애플랜드. 저는 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어때요? 글씨가 이 선을 따라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서 뭐 가운데 정렬 하면 이게 가운데로 가겠죠, 이제는. 그죠?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 하면 가운데 정렬이 가요. 그리고 펜 툴을 선택을 하고요. 펜 툴. 잠깐만요. 자, 펜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 클릭해서 패스점을 이제 완전히 해제해 주거나 엔터키를 눌러서 해제해 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요. 다시 한번 텍스트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이때 글자 색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바꾼다든가 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를 바꾸고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더 커졌죠. 그 다음에 글자 꼴이 마음에 안 들면 글꼴도 바꾸고, 그죠? 글꼴도 바꾸고. 이거 너무 큰가요? 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상도 마음에 안 들면 글자 색상도 또 바꾸고. 자,
그죠? 색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원하는 대로.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빈 곳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서 클릭을 하면 얘가 완성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X를 닫습니다. 자, 아니요 합니다. 자, 아니요 하고 파일 열기 하셔서 파일 열기 하셔서 여기 가족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가족 이미지. 아, 가족 이미지 좀 이상할까요? 가족 이미지 가져오세요. 그냥 가족 이미지.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뭐 행복한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패스선을 만들고 패스선을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해서 패스선을 만들어서 글자를 흐르도록 한번 행복한 우리 가족 이렇게 한번 선을 따라서 패스선을 따라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제가 맨 마지막에 있죠. 이거 펜툴을 이렇게 해서 글자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패스선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펜툴을 선택했잖아요. 이 펜툴만 선택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패스선이 없어집니다.